지금부터 2014년 11월 11일자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빼빼로데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회원님들, 주변 지인분들한테 어떻게 빼빼로라도 하나, 건네보셨나요? 저는, 안 건넸습니다. 예, 제 신조가 이런 거는,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 예, 제 신조가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지도 않습니다. 저는. 뭔가 이걸 받으면은, 이게, 줘야 될 것 같고, 이게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농담이고요. 예, 우리 회원님들 꼭 그런 빼빼로가 아니더라도, 예, 주변이라는 표현을 어디까지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가족분들이나 아니면은 가까이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같이 식사라도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오늘 좋은 시간 만들었었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가볍게 간단한 시황 이야기, 그 다음에 종목, 매매 기법, 그 다음에 어떤 대응,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일상의 어떤 중요성,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일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 방송의 경우에는 다음 팟 이제 통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조사를 해봐도 그렇고 유튜브의 어떤 통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조사를 해봐도 이 30대와 40대, 50대 분들, 특히 그 중에서 40대 회원님들이 굉장히 제 방송의 어떤 비중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 40대 회원님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다수 분들이 아직 직장에 계신다거나 아직 직장인 회원님이시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회원님들이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사업이라는 걸 해봤고,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방송 사업이라면서 방송 사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심정을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도 한 가지 제가 좀 오늘 방송에는 섞어서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방송 이제 슬슬 풀어 나가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최근 시장부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 시장에 보면은 상당히 좀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신 회원님들한테는 굉장히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자, 코스피부터 한번 볼게요. 거래소 시장을 잠깐 보시면은 어제 오늘 해서 모두 올랐습니다. 그죠? 어제 오늘 해서 지수는 이틀 연속 오르고 있는데 왜 내가 가진 종목은 안 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시장이 언제쯤이면 좋아지나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시장이라는 단어, 보통 전체적인 시장을 아우르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거래소 시장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시장 분위기가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흔히 이 거래소, 코스피를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회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그죠? 양적 완화 축소, 양적 완화 종료, 그것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자, 지수가 한참 빠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서 한번 또 빠졌죠, 그죠? 왜 빠졌느냐? 여기서 이제, 일본의 뭐가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추가 양적 완화,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것이 한국에게는 상당히 단기적으로 지금 또 충격을 한 번 더 가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딛고 일어나는 과정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번에 너무 급하게, 자, 이렇게 빠질 때도 빠졌다가 반등 주고 빠졌다가 반등 주고 해야, 자, 이렇게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좀 피신을 할 수 있는, 피난을 갈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다이렉트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상당히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특히 직장인분들이 주식을 상당히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도 직장인 회원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직장인들끼리 한 3, 3, 5 이렇게 모여가지고 담배만 계속 피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쉬는 시간에 담배만 계속 피고 있다. 한 3, 3, 5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그날은 지수 빠진 날이에요. 그냥 서로 묻지 않아도 그 눈빛만으로 알 수 있어요. 직장인들은 아이고 저 새끼 오늘 한 대 맞았는가 보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같이 나와서 피는 인간들도 피는 사람들도 아이고 니나 나나 이 새끼야. 똑같지. 니는 뭐씨 나을 거 있는 줄 아나. 다 그러고 있어요. 다 서로 이야기 안 하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죠? 뭐 초코파이 회사 선전 있잖아요. 그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 뭐죠? 초코파이 맞나요? 오리온 정. 그죠? 그러면서 회원님들도 한번 웃으면서 나중에 이제 직장 동료들한테 초코파이를 한번 선물로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 겉에 표시에다가 힘내 이래가지고 힘내. 내일은 상한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적어갖고 쓱 웃으면서 하나 건네봐봐요. 그 싸우자는 이야기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예, 농담이고요. 자, 아무튼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어렵다고 해서 계속해서 회원님들이 힘들다 죽겠다 힘들다 죽겠다 힘들다 죽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진짜 힘들거나 진짜 죽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상한가 세븐님이 오늘 뭐 하루 즐거우셨나요? 그랬는데 예, 저는 항상 즐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항상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인데 예? 즐겁게 안 살면은 내가 즐거우려고 안 하려면 그렇게 노력 안 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예?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저도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즐거운 방향으로 연구가 되든가 그냥 칠뜨기가 되든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웃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에요. 이 구간은 특히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사실상 재미가 없는 구간이죠.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시장이 지금 퐁 하고 그저 몽창 딱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일단은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는 분위기예요. 지지를 받는 분위기지만 자, 이 구간이 또 저항대로 작동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놔 볼게요. 자, 여기서 지지는 받고 있지만 문제는 여기를 지금 또 저항으로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마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박스권 이렇게 훅 치고 올라가더라도 여기가 또 저항으로 남아있겠죠. 여기 요 구간이요. 요걸 제가 선이 지금 너무 두꺼운데 좀 얇은 선으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요 구간이 또 저항으로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종합주가지수가 힘차게 올라가려면은 시간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러면 매매 기법대로 매매를 하는 것도 좋지만 매매 기법에 해당되면서도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거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시장 트렌드. 사실 이때 아마 손실 많이 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죠? 우리 언니들 맞습니까? 보통 이 구간대는 대부분의 어떤 전업이나 직장이 여태까지 옛날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이 구간에서 손실 많이 나요. 많이 납니다. 그런데 회원님들이 만약에 매매 기법이나 원칙대로 정말 잘 맞춰서 매매 기법에 맞는 종목만 매매를 하셨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에서 아마 잃어도 마이너스 2% 이내였을 거예요. 마이너스 2% 이내. 마이너스 2% 이내거나 본전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2% 이내거나 본전 정도의 실적이 나왔을 겁니다. 마이너스 2%이거나 본전이거나 그 정도 수준이면 회원님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쉽게 복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수가 빠졌는데 본전이면은 그날이 올까님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잘하신 거죠. 맞나요? 아닌가요? 그날이 올까님이 생각을 하실 때에는 전고 돌파 매매기법 위주로 하잖아요. 상한가 세븐님은 바로 7번 누르셨고 그날이 올까님은 저렇게 빠졌을 때도 본전을 유지를 했다라는 것은 정말 잘한 거. 아마 옛날 같았으면 벌써 깡통 쳐가지고 그냥 소주병 들고 그냥 막 우울한 음악 스마트폰 틀어놓고 그냥 강변에 앉아가지고 청승 떨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럴지도 몰라요. 예, 충분히 잘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한 2%나 잘하신 분들은 본전 물론 또 수익 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자 충분히 잘하신 겁니다. 충분히 잘하신 거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자, 이 상황에 그러면은 지금 요즘은 어떤 종목, 그러면 이제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니까, 우리 의원님들. 예,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니까, 예, 빨리 잊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요즘은 어떤 게 화두가 되고 있나. 회원님들 요즘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화두로, 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게 지금 잘 나오고 잘 움직이고 있습니까? 회원님들이 보실 때. 가장 최근에. 항공주도 잘 움직였었죠. 그죠? 특히 뭐 오늘 한진칼, 대한항공, 요런 것들. 그죠? 요런 것들 많이 움직였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맞아요. 회원님들이 이렇게 글을 쭉 올려주시네. 예, 맞습니다. 예, 한중 FTA 관련주이죠. 한중 FTA 관련주. 지금 항공주라든가, 아니면은, 엔터, 그 다음에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을 일단은 첫째로 한중 FTA 관련주를 일단은 지금 급한 대로 시장에 막, 뱉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증권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후강통,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뿜어내고 있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막 서로 자기가, 한중 FTA 관련주다 막 이러면서 지금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중에 이제 회원님들이 매매 기법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을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자, 대한항공 같은 종목도 한번 볼게요. 한진칼이라든가.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한진칼이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 한진칼이 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진칼은 지금 12% 올라갔고 대한항공은 7%밖에 안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대한항공이라는 차트를 회원님들이 보시면은, 그죠?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를 굉장히 거래량이 딱 터져주면서, 자, 힘있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회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상당히 인상적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눌림목으로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하루 만에 이 종목이 내일 다시 7%가 빠져서 아니면 8%가 빠져서 내일 하루 만에 이 자리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아서 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어요. 별로. 예, 별로 없어요. 그죠? 대한항공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인데 어렵사리 7%, 8% 이렇게 올랐는데 내일 다시 저 자리까지 빠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지켜만 보시되, 예, 지켜만 보시되 다른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 예, 안 올 게 뻔하니까요. 하루 만에 저렇게 7% 정도가 다시 빠지려면은 좀 이 종목이 악재가 터져야 되겠죠. 악재. 근데 악재가 터지는 종목은 거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회원님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회원님들은 시장이 좋건 나쁘건 계속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려고 지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리고 제가 전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자, 오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림당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든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 자, 그럼 이 종목이 시가돌파 1이라는 매매기법에 해당되는 뭐 그런 종목이었었죠. 사실 시가돌파 1 맞나요? 요거 121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121선을 뚫고 여기 보시면은, 그죠? 자, 121선을 뚫고 올라갔고, 자, 이제 회원님들이 전업이에요. 전업. 예, 집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전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시가돌파 1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 또 가볍게, 예, 잠깐 가볍게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가돌파 1 매매기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예, 잘 모르시는 회원님들은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예, 개미셋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자, 우리 카페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예, 카페 보이시죠? 예, 여기, 예, 매매기법 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 공개기법이 있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개미셋으로 검색을 하시고요. 자, 여기 공개기법, 매매기법, 자, 공개기법 있죠. 공개기법. 여기를 누르시면은 회원님들이 시가돌파 1 매매기법에 대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예, 이제 이거 모르시는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예, 여기 눌러가지고 보시면은 매수하는 방법, 손절가, 그 다음에 종목 고르는 방법 다 나와 있으니까요. 예, 요 부분을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뭐 집에 프린트기 없는 분 아무도 없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프린트 하셔가지고 반복해서 여러 번, 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가돌파 1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특정 이동평균선 21선이나
자, 21선이나 61선이나 혹은 121선. 그죠? 이 셋 중에 하나를 돌파를 하면 되는데 이 위에 아무 이평선도 없어야 되는 게 조건이죠. 그죠? 자, 이 위에 아무 이평선도 있으면 안 된다.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자, 근데 요 날 보니까 자, 거래량이 늘어났고 그죠? 그 다음에 21선을 뚫고 올라왔어요. 네, 뚫고 올라왔다. 자, 이동평균선 어떤 특정 이런 이평선 21선이라든가 61선이라든가 121선은 옛날부터 어떤 장애물로 알려져 있죠. 그죠? 저항선으로 알려져 있죠. 흔히 데이 트레이더들, 단기 트레이더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차트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심리적인 저항선으로서 저항을 나타내는 지표, 아니 추세를 나타내는 지표, 아니면 지지선을 나타내는 지표, 자 이런 용도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런 고전적인 자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날 그래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자 요거는 이제 실전에서 이제 좀 다루기에는 너무 미약한 상승폭인데 설명을 좀 쉽게 하고자 빨리 설명을 하고자 이 종목을 예로 든 겁니다. 자 21선 이렇게 뚫어줬습니다. 뚫고 나면은 그 다음날 갭 상승이 나와야 돼요. 갭 상승. 자 갭 상승. 갭 상승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 이제 다들 아시죠. 그죠? 왜냐 아침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를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매수세. 아침부터 매수세가 자 매수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갭 상승으로 분명히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분명히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할 것이다. 자 그렇게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최근에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은 이렇게 오늘 갭 상승을 띄워버리면 이익일 테니까 차익 실현 물량에 의해서 주가는 쭉 빠져버리겠죠. 그 다음에 또 요런 구간들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 요런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반대로 이 종목이 이렇게 갭을 딱 띄우면서 시작을 하면은 이게 웬 재수인가 빨리 본전이라도 털어야 되겠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던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아침에 갭 띄웠다가 어떻게 돼요? 음봉으로 딱 밀려버리죠. 음봉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본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 음봉으로 밀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일각에는 분명히 있겠죠. 더 갈 거다. 더 좋다. 분명히 지금 이것은 단순 조정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하고 매수에 나서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어떻게? 아랫꼬리가 달리겠죠. 아랫꼬리가 저가 매수세에 의해서. 자 그러면서 매수세가 더 강하게 밀고 와 하고 매수세가 달려서 더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종목은 결국은 양봉으로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바뀌어 버리겠죠. 종목이 시가를 뚫고 올라가면서 자 양봉으로 분명히 이렇게 전환을 해주는 시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가 자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에 함께 가담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요렇게 자 보시면 그 다음날 갭도 띄웠고 갭 상승도 띄웠고 그죠? 보시면 여기 아랫꼬리도 달려져 있고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또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것을 시가 돌파 원 매매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예림당 볼게요. 121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요. 거래량도 증가를 해주면서 자 그 다음날 보면 시가의 갭 상승이 나왔죠. 6,390원 0.31% 정도 갭을 띄웠어요. 전일에 비해서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오늘 이 종목을 사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가 6,390원이 여기 지금 계신 회원님들이 매수를 하시는 가격일 거예요. 시가 6,390원. 반대로 손절가는 자 손절가 여기가 자 뚫어준 날이 1번 전날이 2번 전전날이 3번 이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낮은 저가 그저 저점에서 마이너스 1% 빠지면 손절이니까 자 요날 11월 5일 자 요날 11월 5일의 자 저가가 얼마예요? 5,510원이에요. 5,510원. 자 5,510원에서 1%를 빼면 얼마입니까? 5,454.9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절삭 해버려가지고 5,450원이 손절가가 됩니다. 5,450원이. 자, 5,450원이 손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중조절 계산기에다가 자, 5,450원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 들어갈 수 있어라고 딱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대다수의 분들이 예수금이 요즘은 직장인분들이 예수금이 굉장히 작아요. 직장인분들이 예수금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식시장이 빠져서 다 망했기 때문에 예수금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혼자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막 건드리고 그죠? 그러다가 망해서 예수금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전체 직장인들의 예수금이 줄어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월세 부담과 전세 보증금 부담과 그 다음에 은행 담보대출 이런 부담률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예수금을 거기다가 이제 밀어넣다 보니까 길바닥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금들이 많이 줄어들으셨어요. 예전에는 이제 직장인 회원님들 중에 5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억대 예수금을 지닌 직장인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한 2천, 3천 사이가 진짜 많아요. 2천, 3천.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일단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이 한 2천에서 3천 사이, 한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칠게요. 자, 그래서 한 2천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비중을 그럼 이 종목을 내가 얼마 들어가야 돼? 라고 물어보니까 130만 원어치 사라 이렇게 나왔어요. 130만 원어치. 자, 근데 물론 전업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그죠? 전업을 하게 돼버린다면은 얘기가 다르죠. 2천만 원 가지고 전업을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죠? 회원님들도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한 달에 직장인 월급, 평균 월급만큼 벌려면은 그죠? 2천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전업 강좌 들어보셨죠? 우리 카페에 있는 거 전업 강좌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7번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직장인분들 중에 그 전업에 관련해서 준비물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회원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우리 회원님들 나름대로 전업을 하시기 위해서, 자, 전업을 하시기 위해서 한 5천을 모았다고 칠게요. 5천. 자, 직장 다니면서 5천을 모았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전업에 뛰어들면 안 돼요. 5천 모았다고 해서 바로 전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하면 큰일 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자, 내가 전업이다 라고 이제 스스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전업이라는 상황을 혼자 부여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업이에요. 5천만 원이 있어요. 5천만 원. 그럼 여기서 6천만 원이 될 때까지는 6천만 원이 될 때까지는 요거 100회로 하는 거예요. 100회로. 6천만 원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6천만 원이 되면은 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되게 되면은 이제 여윳돈 1천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여윳돈 1천만 원이. 자, 여윳돈 1천만 원이 늘어났으면은 이 여윳돈 1천만 원을 그대로 예수금으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자, 이 여윳돈 1천만 원을 빼놓는 거예요. 다른 통장으로. 빨리 제각 이체를 하는 거예요. 이체. 빨리 이체를 해서 이 1천만 원을 다른 그 인출이 쉽지 않은 통장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돼요. 아까 번 돈 그 1천만 원을 일단은 이동을 시켜요. 빨리. 이거는 뭐냐?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이 주식시장에서 나를 망하지 않게 지켜줄 어떤 방탄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탄유리. 자, 그럼 5천이 딱 있어요. 자, 이제 나는 전업이다. 지금 직장 다니고 있지만 자, 전업이라고 간주하고 자, 이 금액을 세팅을 5천이라고 딱 바꿔야 돼요. 5천. 그 다음에 매매 횟수 100회가 아니라 50회로 줄여야 돼요. 50회. 전업은 원금이 1억 아래쪽이면은 조금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원금에서 한 마이너스 2%를 최대 손실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원금에서 마이너스 2% 정도를. 그럼 왜 그러느냐? 사실 원금 5천도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생각을 할 때 전업을 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제대로 좀 하시려면은 원금의 규모가 억 단위는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한 종목당
한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1,000만원 들어가서 한 종목에 한 1,000만원에서 1,500 정도 들어가서 한 2, 3% 정도를 벌면 회원님들이 하루 일당이 한 30만원 이렇게 나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매를 그렇게 안 서둘러도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인 지금 평균 직장인 대한민국의 평균 직장인 월급이 뭐 어디 인터넷 상에서야 뭐 500번에 600번에 1000번에 2000번에 이러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터넷으로는 이 구라가 세요. 구라가 세요. 그래 주변에 이렇게 딸딸 털면요.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뭐 잡코리아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직장인들 평균 월급 다 디벼보면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대강 한 200에서 한 300 사이가 나와요. 보통 대부분 다. 이 사이에 있다고. 이 사이가 제일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도. 인정하십니까, 회원님들? 인정하시면은 그 7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뭐 야근 뛰고 뭐 하고 해서 쳐도 대부분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이 사이에서 200에서 300 왔다 갔다 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그죠? 대기업 제외고 대기업이 과연 몇 명이나 다닐 것 같아요? 대기업은 애초에 이야기를 뺐어야 되죠. 마르코다님. 그죠? 자, 여기서 나는 시총 대한민국 시총 20위 안에는 들어가는 기업에 다니고 있다. 1번 없죠. 그죠? 지금 다니고 있다. 없단 말이에요. 시총 20위 안에는 들어간다. 아니면 재계서열 10위 안에 들어간다라든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살짝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여기 사이에서 머물러요. 여기 사이에서 머물러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갖다가 한 달로 이제 딱 쪼개보면은 그 중에서 30일 일한다고 하지 말고 또 25일 정도 일한다고 치시면은 그죠? 하루 임금이 한 10만원 정도 그죠? 10에서 한 15 사이로 그냥 아이고 계산하기 쉽게 갑시다. 회원님들 너무 복잡다 또 그죠? 우리 회원님들 갑자기 머리가 살짝 아파지려고 그러죠. 아주 단순한 계산인데도 일단 하기가 싫어. 그죠? 일단 직장 퇴근해가지고 지금 쉬는 시간인데 계산기 두드리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한 10에서 한 15 사이로 이렇게 그냥 맞춰놓고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의 하루 임금이다 라고 이렇게 간주를 해보겠습니다. 10에서 한 15 정도로 자 10에서 한 15 정도예요. 자 그런데 아까 다시 계산기 돌아오셔가지고 자 5천만원인데 이제 전업이니까 50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좀 공격적으로 원금 대비 마이너스 2%만 까지지 말자. 이렇게 회원님들이 딱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 100만원 빵이죠. 100만원 빵. 한 번 손절 치면 100만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한 번 손절 치면. 반대로 수익이 나면은 그만큼 또 세게 나겠죠. 왜 그런데 이런 과정이 직장 다니면서 필요하느냐?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느냐? 적어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는 월급이라는 게 나온다고요. 월급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그런 테스트를 하려면은 직장 다니는 동안에 아니면 장사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직장 나오고 다 때려치우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전업 연습을 해보겠다? 심리적으로 엄청 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까. 오직 주식 수입에만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직장 다니고 있는 동안에, 장사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도 어디서 땡전 한 입이라도 나올 구석이 있는 순간일 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직장 다니면서 알차게 차곡차곡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자, 5천만원 예수금이 있었는데, 자, 100회, 매매 횟수 100회라고 해가지고 1000만원을, 자, 일단은 비축을 운 좋게 어떻게 그래도 잘 벌어서 이 1000만원을, 자, 쉽게 인출이 안 되는 통장으로 모셔놨어요. 자, 모셔놨고, 지금 5천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매매 횟수로 50회로 줄여버리니까, 자, 이 종목이 이제 나옵니다. 얼마 들어가? 자, 여기 계산이 딱 나오죠.
679만원어치 사라. 자, 1064주를 6,390원에 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 자, 6,390원에 회원님들이 얼마? 예, 대략 한 1064주인데,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요거 한 1100주 샀다고 칠게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아니면 1000주나. 아니다. 우리 회원님들 요거 그냥 1000주 샀다고 칠게, 1000주. 그러면 요거 뒤에 64 이거 절삭해버리고, 자, 6,390원에, 자, 우리 회원님들 요거 1000주에 사셨어요. 1000주. 자, 1000주 샀어요. 1000주. 1000주를 샀습니다. 6,390원에, 자, 1000주. 자, 6,390원에 1000주를 사셨는데, 자, 이 종목 한번 볼게요. 6,390원에 1000주 사시고, 자, 분봉. 6,390원. 자, 6,390원에 언제죠? 요거, 11월 10일 날 샀어요. 1000주. 자, 11월 11일. 11월 11일. 자, 여기가 매수 타점이겠네요. 여기에서, 자, 6,390원에 1000주. 6,390원에, 자, 1000주를 우리 회원님들이 매수를 하셨어요. 자,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회원님들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직장 상사 몰래, 주식 연습한답시고, 예, 샀습니다. 걸리면 퇴사해야지, 뭐, 그냥. 걸리면. 예, 농담이고요. 안 걸리게 잘해야 돼요. 안 걸리게. 자, 이렇게 이제 1000주를 샀어요. 자, 그런데 종목이,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 살짝 빠졌는데, 자, 이렇게 반등이 딱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 반등이, 회원님들. 자, 봐봐요. 자, 이렇게 반등이 딱 나와서 얼마까지 갔죠? 6,500, 지금 보시면 80원까지 지금 갔죠. 그죠? 6,580원. 자, 6,390원에 1000주를 사셨는데, 그죠? 6,390원에 1000주. 일단은 아까 1000주로 그냥 뭉뚱그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1064주를 사야 되는데, 자, 그냥 1000주를 샀다고 칠게요. 그죠? 자, 그래서 639만원어치를 산 겁니다. 돈으로 치자면,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자면은, 자, 639만원어치를 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2%, 3%가 올라버리면, 얼마나 수익이 나시는 거죠, 우리 회원님들? 일단은 2% 정도가 나버리면 12만 7,800원일 것이고, 그죠? 만약에 3%가 수익이 나버리게 되면은 얼마? 지금 계산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마시고요. 자,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는 배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9만 1,700원 정도가 나시겠죠. 그죠? 19만 1,700원. 예, 무한 책임님이 딱 계산을 해주셨네요. 19만 3% 지점에선 19만 1,700원. 자, 그러면은 큰 수익은 아니지만, 자, 월급쟁이 회원님들, 즉 회사 다니던 시절에,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 시절에 지금 하루 일당만큼이 벌리고 있어요. 이 종목에서. 그러면 만약에 회원님들이 전업이다 라면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단은 종목을 2종목 가지고 있든 3종목 가지고 있든 그 중에 먼저 어떤 종목이 하루 일당만큼을 챙겨주면은 확정을 하라고 그랬죠. 전업 같은 경우는 더더더더 하지 말고 일단 한 종목은 일당을 챙겨놓고 나머지 종목들이 그때 가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좀 더 이런 식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7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기억나시죠? 종목을 회원님들이 한 2-3종목 정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일당만큼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팔아야 되겠죠.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업을 완전히 순전히 전업만 하시려면은, 자, 여기 있는 이 계산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일단은 자금이 바탕이 되셔야 돼요.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시면 7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자금으로도 전업을 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 비중을 그만큼 세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세게.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금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전업을 바로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벌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더 크게 작동을 해요. 더 크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조건 뭐 돈을 꼭 뭐 많이 버는 직장에 다니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돈을 주면 좋으니까 주면 좋으니까 생활 어느 정도 최저 회원님들이 최소한으로 아꼈을 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라도 줄 수 있는 직장이 만약에 있다라면 일단 다니면서 방법을 찾는 게 그게 좀 더 이 전업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자, 우리는 한 가지 우를 범하고 맙니다. 어떤 우를 범하고 마느냐? 그렇게 일을 다니면서 주식 공부를 하면 주식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주식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내가 빨리 발전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게 되죠. 맞나요? 아닌가요? 우리 의원님들. 맞습니까? 그죠? 주식에 완전히 몰입을 해야 이게 내가 성공의 속도를 빨리 땡길 수 있는데 직장 다니면서 이거 퇴근 후에 피곤해 죽겠는데 볼라 하니까 눈에도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들이 일을 완전히 접고 주식에만 매달리자. 그러면 내가 속도를 땡길 수 있다. 대한민국 대다수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77777 다 이렇게 누르셨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눌렀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식의 도전을 안 해봤겠냐라는 거예요. 해봤죠. 그리고 회원님들도 이미 다 해봤습니다. 언제?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아니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공부만 매달려서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원님들도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그렇게 매달려서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왜 다 서울대 못 갔어? 그렇게 따지면. 그죠? 학원도 그렇게 다니라고 해서 이빠이 보내놨는데 학원 가서 담배나 배우고 앉아있고 그냥 로라장에나 가고 그거 가갖고 뭐 빵집에 뭐 소개팅 해갖고 뭐 좋은 여자 만났나? 그죠? 다 뻔하지. 다 이게 견적이 딱 나오거든요. 그게 열심히 매달리라고 그 자리에만 딱 집어넣으면 한국인은 특징이 안 해. 저도 한국인이죠. 예, 저도 안 합니다. 하라고 멍석 깔아주면은 안 해요. 또 그게 안 해요. 회원님들이 지금 당장 그러면 직장을 때려치우고 자 와이프 되시는 분들이 아니면 가족분들이 회원님들이 주식에만 몰두를 할 수 있게 자 주식에만 몰두를 할 수 있게 이제 막 뭐 인형 눈 붙이기 그 다음에 구슬 깨기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회원님들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구찜님이 열심히 했어요. 이제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아구찜님이 아침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탁 하시고 이제 좀 뻐근하잖아요.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싶고 이제 좀 심심하고 뭐 마음도 답답하고 이러니까 뉴스를 딱 이렇게 열어보는 거죠. 뉴스를 하나하나 읽어보고 댓글도 하나하나 읽어보고 자 이러다 보니까 그냥 1시간이 훅 갑니다. 자 그래서 좀 더 피곤해지려는 찰나에 이제 코너가 요거 보고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요걸 딱 눌렀어요. 요걸 딱 누르니까 옆에 막 이 밑에 보니까 막 연예인들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연예인들. 그러니까 이거 뭐 좀 여자 사진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이 좀 눌러보거든요. 이렇게 한 컷 또 이제 여자 연예인들 보다 보면은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이 또 흘러가요. 그게 대다수의 전업이에요. 전업은 이런 식으로 반드시 중간에 변질이 되게 돼 있어요. 변질이. 몰아넣는다고 해서 잘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안 돼요. 대한민국에 지금 그 수많은 고등학생들 다 몰아넣고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고 있는데 자, 그 중에 진짜 몇 명이나 잘 됩니까? 자,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 중에 과연 진짜 몇 명이나 잘 되대요. 걔네들 공부만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고3 애들, 공부만 전문으로 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걔들 중에 진짜 노력을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올까요? 1등은 반드시 극소수만 있거든요. 나머지는 2등, 3등, 뭐 10등, 100등도 있는데 그 100등 하는 애들이 진짜 노력을 안 해가지고 성적이 뭐 안 좋게 나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기한테 맞는 방식이 있고 그냥 뭐 찜통 같은 데다가 몰아 넣어가지고 막 시켜서 그게 자기한테 맞는 애들도 있어요. 널널한 분위기에서 하는 게 맞는 애들도 있고 모두가 다 같을 수는 없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몰아서 싸 잡아놓고 하면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절실함요? 절실하기 때문에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절실하니까. 왜? 밤마다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아, 내가 절실한데 꼭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아,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미안해가 어쩌노.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그지 않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맞으면 7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내가 내일 수익을 내서 우리 와이프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리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놈의 먹여 살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회원님들의 어떤 상상력이나 다른 생각을 할 여유를 다 잡아 먹어버려야 된다고요. 자, 회원님들이 뇌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여기는 먹여 살려야 되는데 라는 고민. 자, 요쪽 뇌는 내일 주식에 대한 고민. 이 두 개를 절대로 동시에 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뇌를 두 개로 아니면 정확하게 4등분으로 쪼개가지고 한쪽에서는 계속 먹여 살릴 고민하면서 나머지는 주식, 나머지는 뭐 시사 뉴스, 나머지는 독서, 운동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뇌는. 그놈의 절실함이라는 게 사람을 더 갉아먹어버린단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인정하시나요? 고민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죠? 그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다른 건 못하고 있다고요. 그죠? 다른 건 못하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른 건 못하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원님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주식을 정말 회원님들이 잘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일정 수준의 공부는 해야 되겠죠. 일정 수준의 공부는 해야 되고 공부는 하셔야 되고 자기 개인에 대한 투자도 하셔야 돼요. 자기 개인에 대한 투자. 그게 독서가 되었든지 운동이 되었든지 차라리 잠을 좀 주무시든가 아니면은 뭐 드라마를 한 번에 평일에는 드라마를 안 보시다가 한 번에 몰아가지고 뭐 토요일날 날 잡아가지고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었는데 보자.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좋은 줄 아세요, 회원님들? 자, 우리 회원님들하고 제 주변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야, 우리 어디 여행, 야, 우리, 이번 기회에 여행 한번 가자, 여행, 야, 너가 다 결혼하고 나서 임마 그 시간도 안 나는데 이때 우리가 여행 한번 안 가면 언제 가겠냐. 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술자리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내일 어디 한번 갈래? 이러면은 이제 흔히들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야. 아직은 여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직은 여유가 없다. 그 여유라는 것이 보통 이제 경제적인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야 될 일이 밀려 있으니까 그죠? 경제적인 여유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여유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이 왠지 내가 이 일에서 빠지면은 안 될 것 같아. 왠지 내가 이 일에서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음 한켠이 불안해서 이제 어디를 못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경제적인 면이 좀 다소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살짝 미뤄버리는 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죠. 이런 친구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이죠. 그죠? 인정하시나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회원님들. 그죠? 어디 뭐 한번 가보고 싶어도 어디 뭔가 회원님들을 위해서 뭔가를 쓰고 싶어도 분명히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말들을 다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는 그렇게 일단은 배워왔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그렇게 배워왔죠. 어떻게 배워왔냐?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가지고 네가 돈을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만 더 출세하면, 대학만 가면, 대학에 가고 나면, 대기업에만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다. 그죠?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면, 입사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딱 대리만 달자. 대리만 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대리 달면 과장 달자. 과장 달면 부장까지만 딱 가서 이제 가면은 끝났다 이제. 그러면 편하다. 부장 달면 임원 가야지 임원 가야지 임원. 임원 가야지 임원. 임원 가기 전에 퇴직을 당할 수도 있고, 결국은 평생 동안 회원님들을 위한 거는 단 하나도 못해요. 회원님들을 위한 건 단 하나도 못한다고요. 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회원님들 중에 머릿속에 뭔가 뿅 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린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아이디어 같은 거 회원님들 머릿속에서 절대로 안 떠올라요. 왜? 아이디어가 떠오를 만한 뇌에 여유가 없어요. 뇌에 여유가. 뇌 자체에 여유가 없다고요. 뇌에. 매매 기법에 대해서 뭐 성공 뭐 이렇게 매매 기법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고찰, 웃기고 있네. 그런 여유가 어딨어. 그죠? 그런 식으로들 다들 얘기한단 말입니다. 내일 하루 밥 벌어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런데 무슨 주식으로 왜 성공을 해야 되죠, 회원님들이? 제가 물어볼게요. 회원님들은 왜 주식으로 성공을 해야 됩니까? 아무런 여유도 없는 사람들인데, 아무런 생각도 고민도 고찰도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여유 없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주식을 또 생각할 여유는 있대. 말이 안 돼요. 여유는 우리 회원님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얘기를. 우리 회원님들이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여유는 뇌에 조그마한 공간을 분명히 만들 수 있어요. 자, 나는 13시간 이상 일한다. 직장에서. 1번. 바로 내가 그냥 고발해버려야 돼. 확 그냥. 13시간 이상 일한다. 거의 없죠. 그죠? 거의 12시간 이내일 거예요. 거의 12시간 이내. 뭐 잔업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마 12시간이겠지. 그죠? 12시간 일한다 칩시다. 우리 회원님들 그냥. 그럼 12시간 일하면 여기에 이제 한 2끼 식사 시간도 아마 포함될 거예요. 2끼. 2끼 식사 시간 정도 포함이 될 거예요. 16시간요? 아구찜님 그거는 공장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아구찜님은. 그냥 자기 가게잖아요. 그죠? 아구찜님. 그냥 본인 가게잖아요. 본인 가게. 그런 건 안 칩니다. 그런 거는 일반 직장인 그 업무 시간에 나누기 2 하셔야 돼요. 16시간에 나누기 2 하면 8시간이라 치면 돼요. 8시간. 8시간. 왜냐면은 직장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잠깐 졸 수도 있고, 잠깐 졸다가 깜짝 놀라갖고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직장은 그게 쉽게 안 되죠. 직장은. 직장인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자, 12시간 일한다. 그러면은 12시간 일하면은, 자, 나머지 12시간이 남아요. 그죠? 분명히 나머지 12시간이 남아요. 자, 이 중에서 잠자는 시간 푹 잔다 칠게요. 회원님들 푹 자요. 그냥 그냥 푹 자. 자, 그래서 7시간을 잤게요. 회원님들이 7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죠. 그죠? 7시간. 제가 뭐 5시간 자면서까지 뭐 일하라 마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자, 7시간 주무시고, 그 다음에 애가 있는 분들은 1시간 정도 이제 애를 봐주면 돼요. 1시간 정도 애 봐주고, 그 다음에 뭐 1시간 정도 씻고 빨래하고. 자, 그럼 9시간이 날라갔네. 그러면은 여기서 뭐다? 3시간의 여유가 남는다고요. 자, 이 3시간 동안 뭐 했냐라는 거예요. 넉넉 잡고 분명히 3시간 분명히 남았어요. 자, 이 3시간 어디 갔냐라는 거죠. 이 3시간. 그럼 이 3시간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TV 봤겠죠. 누워서. 그죠? 쇼파 이런 데 누워가지고 쇼파와 아예 한 몸이 되는 거지, 그냥. 그죠? 그죠? 그래서 회원님들은 이제 애들이 이제 그 식구들 그림, 자, 우리 그 어린 친구들, 자, 우리 식구들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러면은 애들이 이렇게 쇼파를 딱 그려. 쇼파. 이게 쇼파예요. 쇼파인데, 자, 아빠는 어딨어? 우리 친구 아빠는 이러면 이게 이제 아빠인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이게 여기
소파에다가 머리 하나만 딱 더 그려놓은 거지. 이게 이제 앞방까지 이게. 이게 다죠, 이게. 이게 다란 말이에요,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거는. 이걸 바꿔야 된다니까.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피곤하니까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면 이 피곤함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나는 손절을 치고 나면 너무 피곤하더라. 다 때려치고 싶다. 손절 치고 나면 손실 나면 잠도 오고, 그 다음에 막 통닭, 쪼꼬바, 과자, 그 다음에 탄산음료, 이런 게 땡기는 분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니면 얼큰한 거. 그죠? 그러면서 잠이 막 와. 빨리 피곤해져.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체력이 딸리니까 그런 거예요. 체력이 딸리니까. 이게 웬 개소린가 싶죠. 그죠? 체력과 주식이 뭔 상관인데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전업을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해봤고, 실제로 전업을 하면서 망해도 받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진짜 제가 수익이 나면서도 사이코처럼 한 1, 2년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울증 때문에. 진짜 차를 몰고 반대편 터널로 돌진해버리고 싶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돈을 계속 그렇게 벌면서도 그냥 죽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머리에. 수익이 나도 죽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우울증이 진짜 심각하게 찾아와요. 우울증이. 그래서 전업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전업 못하게 다 뜯어 말린다고요. 겁도 많이 주고. 자, 아무튼지 간에 스트레스를 사람이 받으면은, 자, 이렇게 손실이 나거나 본의 아닌 큰 손실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피로가 확 몰려와요.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7번 한 번만 눌러보세요. 나는 그런 경험을 아직 한 적 없다 하시는 분들은 8번 누르셔도 됩니다. 왠지 잠이 오고 그냥 좀 쉬고 싶고 눕고 싶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걸 딛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딛고 일어나야 된다고. 근데 일단은 손실이 나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딱 받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이지. 그 상황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7살 요 미취학 아동들은 그냥 울어버린다고요. 떼쓰거나 울어버리거나 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버린단 말입니다. 애들이. 근데 진짜 교육을 제대로 잘 받은 애들끼리는 서로 같이 뭉쳐가지고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날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꼬맹이 애들을 데리고 가지고 실험을 다 해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무너지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그걸 극복하려는 그 꼬맹이 애들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막 뭉쳐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의 10년 뒤를 다 조사해보니까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난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 애들은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다 뭐 어디 유명한 대학 교수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뭐 임직원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연구직에 들어가 있다거나 굉장히 대부분들이 다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런 어떤 상황을 극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체력이에요. 체력. 뭐 내가 정신력이 약해서 나는 정신 어떤 박약이기 때문에 어떤 의지 박약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들어눕나? 그게 아니라 회원님들은 의지 박약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자기 운명이 걸려있는데 의지 박약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기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전부 다 나름 다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의지를 받쳐줄 만한 체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피곤해져 버리는 거죠. 왜? 손실을 보거나 어떤 이렇게 극도의 스트레스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아니면 짧은 시간이지만 고강도의 과중한 업무였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분명히 굉장히 밀어붙이는 상황에 몰렸을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내가 눕고 싶다라는 것은. 이해하시면 지금 설명 이해하시면 7번 한번 눌러보시고요. 이해되세요? 육체적으로 뭔가 힘든 상황에 처했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확 누군가가 밀어붙이니까 지금 거기에서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육체적인 스트레스까지 같이 찾아온다고요. 근데 몸이 안 받쳐주니까 쉬고 싶어지는 거예요. 몸이 안 받쳐주니까. 결국은 몸이 안 받쳐주니까요. 체력이라는 건 결국은 회원님들의 정신력을 이렇게 안에서 감싸주는 이게 회원님들의 정신력이에요. 이 정신력을 보호해주는 하나의 방탄복이에요. 방탄복.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이제 축구협회에서 히딩크 감독을 부릅니다. 지금 당신 비싼 돈 주고 데리고 왔는데 뭔 짓이냐고. 우리 대한축구협회가 핫다리 이거 뭐 핫바지 빙다리로 보이나. 기술을 가르치라고 유럽의 선진 기술을 이 양반아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죠. 우리 애들 대한민국 애들이 정신력은 좋아. 그런데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기술 좀 가르치라고. 그러라고 내가 당신 데리고 온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히딩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딩크가 도대체 그놈의 정신력의 정의가 뭐냐고 물어봤죠. 정신력의 정의가 도대체 뭐냐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정신력이라는 건 전후반 45분을 쉬지 않고 뛰어다닐 수 있는 체력, 그게 바로 정신력이라고. 근데 한국 축구선수 중에 전후반 45분을 쉬지 않고 뛰어다닐 수 있는 놈이 몇이나 되냐고 그랬죠. 몇이나 되냐고. 조금만 뛰어도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옆에서 툭 밀면 자빠지고. 그때 당시에는 2002년 월드컵 전에는 그랬었잖아요. 근데 2002년 월드컵 막상 딱 개봉하니까 어때요? 체력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유럽의 강팀들을 상대로도 몸싸움을 막 해대기 시작하죠. 그죠? 정신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체력이 안 받쳐주면 정신력 그딴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딴 거는. 인간의 정신력이라는 것이 진짜 보잘것없고 미약해요. 미약하다고요. 이쑤시개 하나 정도의 강도밖에 안 될 거야. 새끼손가락으로 딱 누르면 부러져 버리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정신력이라는 것은. 대신에 체력이 받쳐주게 되면은 회원님들의 정신력은 월등히 더 좋아집니다. 분명히. 그리고 회원님들이 운동을 하든 산책을 하든 뭔가를 힘든 걸 하게 되면은 식구를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개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계속 헥헥거리죠. 계속. 그러면 적어도 그 시간에 뇌가 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회원님들이 너무 그렇게 또 몰아붙이면 안 되고, 그럼 몸이 좀 피곤해서 잠이 오죠. 주무시라고. 그냥 주무시라고. 내가 차트를 오늘 한 장 더 봐야 되는데, 자 그딴 식으로 어제 차트 한 장 더 봤다고 해서 자 회원님들이 지금 운명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죠. 우리 어른들 뭐라고 그랬어요? 여유 생기면 해라. 여유 생기면 해라. 자 그랬는데 그렇게 조언하는 어르신들 지금 잘 됐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여유 생기면 운동해라. 뭐 여유 생기면 뭐 산을 가라. 여유 생기면 뭐 산으로 가라. 바다로 가라. 자 그분들 지금 잘 되셨나요? 산으로 바다로 가실 체력은 남아나 있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생각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방식이 공부하는 방식이 모두 다 틀린 거일 수도 있다라고 한 번쯤은 부정을 해보란 말입니다. 부정을. 회원님들이 하루 쉬고 하루 논다고 해서 세상 안 망합니다. 하루 거래 안 한다고 해서 안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머리에 그대로 담아가지고 오늘 만약에 내일 직장 마치잖아요. 그럼 술 한 잔 드셔도 돼요. 그냥 술 한 잔 드시고 푹 주무시고 내일 출근길에 한번 머릿속에서 개운하게 살짝 생각을 하셔도 거기서 또 분명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매매 기법에 대한 어떤 이해가 갑자기 팍 터져 오르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으니까요. 제가 하는 말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니까 제 말을 믿고 적당히 중간에 좀 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하루에 10시간씩 20시간씩 이런 거 안 중요하다고 시간 딱 정해놓고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 그게 1년이건 한 달이건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 두시고 이런 식으로만 회원님들이 공부를 하신다면은 절대 중간에 지치는 경우가 없어요. 이제 나는 다 된 것 같다. 더 이상 나는 여기서 못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생기기 싫으시다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번아웃 증상이라고 합니다. 번아웃. 홀라당 다 타고 남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열정을 너무 쏟아붓다 보니까 없어.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지금 제 강의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강의가 지금 막 이렇게 회원님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힘줘서 할 수 있는 거는 보시면은 강의 날짜가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두죠. 2, 3일씩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그러면서 이 시간에 열정을 회복하고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 만나는 날이다. 오늘은 맞아 거래가 있는 날이지. 이런 식으로 제 자신을 계속 풀어주는 겁니다. 매주 월, 화, 수, 목, 일요일을 저보고 하라잖아요. 그럼 저 못해요, 저. 때려, 어디 미쳤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면, 예? 저는 그럼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걸 계속 앞으로도 회원님들하고 5년, 10년, 제가 20년 이렇게 같이 갈 마음으로 하려면은 처음부터 속도를 내서 달리면은 절대로 그 긴 시간 동안 여기 계신 회원님들과 마라톤을 절대로 즐길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앞으로 저하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함께 포기하지 않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쉬엄쉬엄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런다고 인생 안 바뀝니다. 그저 큰일 안 터지니까요. 믿고 적당히 좀 사람이 쉴 때는 좀 쉬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의 핵심은 쉬어가자, 쉬면서 하자라는 겁니다. 활도 활 시위도 계속해서 잡아당겨버리면 늘어나 버리겠죠. 그래서 정작 쏴야 될 때, 적을 향해서 힘있게 강하게 활을 날려야 될 때는 활이 헬렐레 늘어나가지고 날아가지도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쏴야 될 때, 우리 자신을 있는 힘껏 멀리 날려야 될 때, 그때를 대비해서 하루에, 그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여유있게 이 활 시위를 풀어두는 그런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자, 11월 13일 목요일이 수능이 있는 날이에요. 이날은 실제로 이 주식시장도 10시에 개장해요. 10시.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주식시장이 10시에 개장합니다. 10시에 개장하거든요. 11월 13일 목요일은 제가 또 산에 또 라이딩을 가는 날이라 가지고 요 날은 저도 방송을 쉽니다. 자, 그래서 11월 13일은 우리 회원님들도 푹 쉬시고요. 제가 일요일 야간 방송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